자, 삼각함수의 미분. 자, 일단은 여기가 2차 곱이에요. 1차 곱이는 어디였어요? 도형과급수 1차 곱이.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곱이고, 그 다음에 3차 곱이가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고난이도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렵기 시작하죠. 물론 도함수 활용이 이제 좀 절정으로 갑니다. 아우, 근데 도함수 활용보다 적분이 더 어려운데.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진짜로.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이 미적분이 좀 그래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정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만 한번 좀 볼게요. 저기 스토리를 다 떠들기는 좀 너무 기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떠들게. 자, 그래. 그냥 스트레이트로 갑시다. 자,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각을 잽니다. 자, 항상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선,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내가 각을 재려고 하는 그 대상인 선이 있겠죠? 그 원점에서 지나가는 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만약에 각을 잰다.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 시초선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데, 만약에 그 각이 30도다 라고 한다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0도 라고 하면 돼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얼마나 돌아서 왔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동경의 겉보기는 요거지만 실질적으로 몇 바퀴를 돌아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각. 모든 각, 이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예요? 호도법이 있었죠. 그 수학 1에서 나오는 호도법이 있었는데, 호도법은 뭐예요? 60분법과 대응되는 각도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60분법은 단위가 뭐예요? 도단위죠? 무슨 1도, 2도, 3도, 4도. 그러면 왜 60분이냐? 1도를 60개로 찢으면은 1분, 2분 이렇게 나갑니다. 또 1분도 60개로 찢으면은 1초, 2초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1도는 3600초예요. 뭐야? 시간인가? 아니, 달라요. 어쨌거나 60개로 찢어냅니다. 60개 치킨. 미안. 자, 호도법은 뭐냐면은 단위가 라디안이죠? 이거 라디안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겨울방학 때도 얘기했는데 라디안이 뭐다? 얘기하면 되게 좀 기억 안 나더라고. 다시 한번 이게 똑같이 할게요. 3 더하기 4가 7이에요. 그럼 7은 단위가 있어요? 없죠? 단위가 없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땐 너무 없어 보이니까 라디안 이렇게 그냥 붙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얘 단위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단위 없는 애들을 통칭하는 게 라디안이에요. 단위 없는 애들 통칭하는 거. 왜? 없어 보이잖아요. 야, 그 단위가 얼마야? 없어. 그럼 없어 보이잖아요. 라디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괜찮죠? 자, 원래 라디안은 뭐냐면은 실제로 단위 없는 애들을 통칭하는 데 쓰는 거는 아니고요. 원칙상은, 원래 정의상은 그래서 정의상은 라디안은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원래 각에 대해서만 씁니다. 근데 단위를 떼는 작업이 호도법으로 라디안을 지정한 거기 때문에 넓게 단위 없는 애들한테도 범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어쨌거나 정의상은 아무데나 붙이는 건 아니긴 합니다. 원래 각도에다가만 붙이는 건데 라디안은 실질적으로 단위를 떼는 작업이에요. 그럼 단위를 왜 떼는 거예요? 단위를 왜 떼는 거예요? 삼각비가 너무 좋아서. 와, 삼각비가 왜 좋지? 그냥 굉장히 좋아요. 자, 얘는 직각삼각형의 기립이에요. 정의가 직각삼각형의 기립이.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등장하게 되겠고, 자, 이 안에서 나오는 세 개의 선분의 길이 B를 삼각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B보다는 비율로 보는 게 맞아요. 비율로 보는 게.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세변 길이가 나와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잡지?
일단 모양이 결정돼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삼각형의 모양이 결정돼 있어야 돼요. 닮음 정도만 나와도 길이의 B는 결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직각이 나왔기 때문에 각이 하나만 더 있으면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각 하나를 세타로 잡고 정리를 해봅시다. 어차피 두 각만 있으면 삼각형의 모양은 결정돼 있어요. 크기는 결정이 안 돼 있지만 그때 나오는 세변 길이를 A, B, C라고 할게요. 어차피 얘는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비율만 설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때 비율이 A 대 B 대 C.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B잖아요. 비율은 뭐예요? 3대 1이면은 무슨 1분의 3, 3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비율이죠? 비율. 유리수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수 얘기하는 거. 비율수예요, 유리수가. 그래서 분모 문제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아니 3개짜리 분모 문제 나타낼 수 있냐? 없죠? 3개짜리 한 번에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2개씩만 가죠. 그래서 이걸로 가냐, 이걸로 가냐, 이걸로 가냐.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하하하. 오케이. 자, 그래서 2개. 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때 사인이라고 하는 게 세타, 각도를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하는 게 S자 따라서 쓰느라고 C분의 B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리스에서 나온 거라서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먼저 만들었으면 기억 막 이런 걸 써가지고 할 수도 있었겠지. 기억 아니까 시옷. 미안. 자, 어쨌거나 그거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고 지금은. 자, 그럼 코사인 C자를 이용해서 본다면 C분의 A, 그 다음에 탄젠트, 그렇죠, T자 이용해서 본 거 A분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이거 B는 다 결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따로 쓴 거니까 어차피 하나만 알면 뭐예요? 나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타가 결정돼 있으면 어차피 3개는 B가 다 똑같은 상태니까 하나만 알아도 그냥 나머지 다 알게 된다라는 거. 세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신발들이에요. 괜찮죠? 자, 다만 이때 어때요? 이 3개는 삼형제 같은 거라서 지들끼리 연산이 또 안 돼요. 지들끼리 연산이 안 돼요. 아까 삼각함수끼리는 된다며. 지들끼리는 된다며. 그죠? 되게 만들려면은 각도뿐만이 아니라 모양까지 합쳐놔줘야 돼요. 그게 뭐였죠? 얘는 C분의 A분의 C분의 B. 이렇게 정리하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찢어낼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관계식이 등장을 하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당연히 우리 피타고라스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 자, 양면을 C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1은 C분의 A제곱, C분의 B제곱. 그렇죠?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거죠. 자,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이걸로 사인과 코사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만약에 3개가 다 나와서 어렵다. 어떻게 한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찢어내고요. 코사인과 사인은 얘 가지고 관계식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게 별이 몇 개? 100만 개. 삼각 B를 쓰는데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무조건 쓴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각 B가 너무 좋은데 왜 문제가 돼요? 정의상 한계가 있잖아요. 직각삼각형의 길이 B예요. 직각삼각형의 길이 B. 그럼 뭐예요?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못 쓴다라는 거예요. 세타가 90도까지밖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90도 넘어가면 못 쓰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도 어때요? 둔각삼각형 나왔을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걸로 가요? 뒤로 만들어서 이걸로 갖다가 직각삼각형, 이걸로 삼각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갖다가 바꿔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좀 더 일반각까지 확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뭐예요? 함수죠? 자, 그러면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함수에 단위가 있으면 돼요? 안 되죠? 2차 함수인데 단위 있는 함수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붙이려면 붙일 수 있지만 함수 자체에 단위가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쓰고 있던 도 단위를 갖다가 단위 떼는 작업을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완전히 새로 정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당연히 각을 새로 정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원안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부채꼴. 제일 심플한 게 뭐예요? 중심 반지름이 중요한데 그때 제일 만만한 게 호의 길이잖아요. 똑같은 걸 1이라고 치자라는 거야. 그래서 정의상,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우리는 1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정의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럴 게 없다니까. 그냥 약속이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겠고,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각도가 2배가 됐어요. 2라디안으로 왔다 그러면 당연히 호의 길이가 2배.
그럼 마찬가지로 세타 라디안으로 왔다. 그러면 호의 길이는 r세타. 그래서 호의 길이는 r세타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들어가냐? 자, 부채꼴의 넓이는 일단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좀 가볼게요. 한참 확장해서 내가 반원까지 확장을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반원까지 확장을 했으면 전체 원의 둘레는 2파이r인데 반토막만의 호의 길이는 파이r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각을 파이 라디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얘랑 얘 곱한 게 얘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몇 도? 180도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랑 똑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넓이는 전체 원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2파이 360도 중에 얼마만큼의 비율, 그렇죠? 로 볼 수 있으니까 파이 약분해주면 2분의 r 제곱 세타라고 넓이를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 B를 갖다가 삼각 함수로 바꿔주는데 정의가 뭐냐? 자, 얘는 아무래도 우리 기존에 쓰고 있던 삼각 B의 내용이 일단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확장해서 가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삼각 B에 해당하는 1사분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사분면에서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확장 해석이니까. 그쵸? 우리가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하는데 지수가 자연수인애가 달라요. 원래 쓰던 거랑. 그럼 확장이 아니지. 그쵸? 얘는 확장이에요. 자, 그래서 1사분면 쪽으로 아무데나 P점을 잡아줬더니 이 지점에서부터 C초선과의 동격, 끼인 각을 세타라고 잡아준다면 얘는 모양이 직각삼각형, 기존에 쓰던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어떻게 본다? 똑같이 볼 수 있겠네. 그쵸? 지금 얘는 x, y, 여긴 r로 잡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r분의 y로 쓰면 되겠네. 그쵸?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그냥 비평분의 높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높이가 아니라는 거죠? r은 길인데 y는 그냥 좌표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길이분의 y 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x 좌표.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정의가 완전히 달라요. 삼각비는 전부 다 길이에요. 길이. 근데 얘는 길이분의 좌표, 길이분의 좌표, 좌표분의 좌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r 값은 음수가 안 나오지만 x, y는 음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분면마다 부호가 바뀌게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1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적분에서 또 나온 게 그거였죠. 시컨트 세타에 관련된 건 코사인분의 1. 그쵸?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 왜 쓴다고요? 미분하다 보니까 튀어나와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걸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존재 가치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기존에 쓰던 건 그냥 역수일 뿐이구나. 역수인 것만 생각해주면 되겠고 둘 중에 하나는 코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왼쪽 코가 막히면 오른쪽 코라도 뚫려 있어야 냄새를 맡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헷갈리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후다다다다 그냥 정리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정의대로 문제 풀면은 다 풀려요. 자, 후딱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기본적인 문제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10번 한 번만 해볼게요. 10번. 미안해. 10번 좀, 10번, 이게 좀 이상하다. 미안해. 그냥 풀고요.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풀고요. 앞에 거 하나 하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미안해. 4번으로 그냥 후딱 갈게요. 4번. 미안해.
왜냐면 쉬운 거 하나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의로 풀 만한 걸로. 아니 왜 내가 10번을 하려고 하다가 넘겼냐면은 이게 10번이 덧셈 정리 문제여가지고 미안. 덧셈 정리 문제라서 잘못 넣었어. 위치 잘못 넣었어. 미안해. 다 했네. 사실 뭐 우리 다 알고는 있을 거라서 뭐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집어넣냐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탄젠트 값이 5인 경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1, 4분면인 경우 아니면 3, 4분면인 경우입니다. 1, 4분면으로 일단 잡아볼게요. 세타. 그럼 얘는 어때요? x 증가랑 y 증가가 1대 5로 나와야 되니까 1,5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괜찮죠? 자, 우리가 얘를 굳이 정의대로 간다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만 알면 끝나요. 그럼 얘는 얼마지? 루트 26이잖아요. 코사인 세타가 루트 26분의 1이네. 그래서 시컨트 세타는 루트 26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곱해버리면 26이게 보입니다. 지금 1, 4분면으로 잡았지만 이거 3, 4분면으로 잡아도 돼요. 어차피 탄젠트가 양수니까 1, 4분면인지 3, 4분면인지 모릅니다. 이걸로 가도 똑같아요. 길이 분의 x좌표예요. 그죠? 코사인 세타는 이거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시컨트 세타는 둘 중에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제곱하면 똑같이 26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로 쓸 수 있지만 정의대로도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의대로 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정의대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저기 스텝 2 쪽으로 가볼게요. 12번 가봅시다. 어렵지는 않은데 12번.
그죠? 아우, 너무 쉽다. 그죠? 직결 관련된 거. 아이고, 너무 쉬워야 돼. 너무 쉬워야 돼. 자, 계산실수 조심하고요. 지금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답이 2번 나온 사람이 있는데 2번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좀 가볼게요. 이거 이 안에 있는 거, 이 RH, 그러니까 이런 직각삼각형, 얘는 각 하나 변 하나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다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일단 OQ 길이 코사인 세타, BQ 길이 사인 세타, OA 길이 1이죠. 그냥 반지름이니까. 얘는 탄젠트, 그렇죠. 이게 일일이 다 튀어나와야 돼요. 지금 BP가 아니다. AP, BQ, OQ 뭐야, 다 나잖아. 다 나는데? 괜찮죠? 그러면 지금 OQ 길이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2배 AP 길이가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BQ 길이가 사인 세타. 삼각 방정식이죠. 무난한 삼각 방정식. 자, 그러면 코사인은 2분의 코사인분의 사인 곱하기 사인. 이게 습관 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셋 다 같이 나오면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찌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이거 외에는 쓸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건데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몰아놓으면은 걔네끼리 똑같이 정리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넘기면 코사인 제곱은 2사인 제곱이네.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네. 2사인 제곱. 3사인 제곱이 1이니까 사인 값이, 그렇죠? 3분의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다 끝났지 뭐. 사인이 3분의 루트 3이면 코사인은 지금 3이니까 3분의 루트 6 나오겠고, 탄젠트는 그냥 뭐 요거분에 요거 하면 되니까 루트 6분의 루트 3, 뭐 루트 2분의 1,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괜찮죠? 그냥 바로바로 다 튀어나온다라는 거. 하나만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얘는 코가 있네요. 사인분의 1, 얘는 코사인분의 1,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 뭐야, 그럼 사인 제곱분의 1이네. 엥? 괜히 했네. 그쵸? 사인 제곱만 구해주면 그냥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답은 그래서 3이 되겠네요. 3번. 자, 그리고 덧셈 정리. 열심히 썼어. 저거 써놓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써놓는 것들 하나 쓰는 거 한참 오래 걸려. 뭐 심심하면 한번 읽어봐요. 어차피 다 아는 거라서. 내가 계속 떠드는 것들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라서 심심할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좋습니다. 기초 개념에 관련된 것만 적고 있어요. 계속 꾸준히 적으면서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 미안해. 뭐는 있고 뭐는 없고 막 그래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미안. 자, 첫 번째 사인의 덧셈 정리. 그렇죠? 싸고 풀고 싸가 되겠네요. 싸고 풀고 싸. 각 순서 그대로 빼면은 싸고 맞고 싸.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꼬꼬마 썼어. 그래서 꼬꼬마 싸 싸. 그렇죠? 마이너스로 나오면 똑같이 이쪽 그냥 플러스로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탄젠트 덧셈 정리는 1마 탄탄 탄불탄.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마이너스는 부호 반대로 그냥 가져오면 되겠죠? 괜찮죠? 이게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증명은 생략할게요. 증명은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쓰면 됩니다. 자, 증명은 나중에 내신 기간 때 만약에 우리 학교 교과서에 이거 증명이 교과서에 없는 교과서가 없구나. 다 있구나.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얘 증명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딱 요것만 연습해요. 요것만 할 수 있으면은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덧셈 정리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제일 먼저, 앞에 거는 넘어가고요. 21번 저기 또 있네. 미안해. 또 집어넣어버렸네. 자, 22번 문제 무난한 거 한 번만 풀어봅시다. 22번. 자, 탄젠트랑 코탄젠트는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사인 코사인으로 다 만들어 버리면 돼요. 모르겠다 싶으면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분수꼴이 나오게 되겠고 분수꼴 덧셈 나왔다. 통분 밖에는 없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 의외로 굉장히 잘 안 되는구나. 자, 코사인 10도분의 사인 10도. 그 다음에 코탄젠트니까 사인 20도분의 코사인 20도. 자, 통분해준다면 코사인 10도 곱하기 사인 20도가 되겠고요. 분자는 사인 20도 곱하기 사인 10도에 코사인 20도 곱하기 코사인 10도네요. 어우! 분자가 덧셈 정리 꼭꼭 뿔싸싸예요.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다 코가 없어. 사인 역수는 시컨트예요, 코시컨트예요. 이거 안 된다니까. 코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아니다. 분자만 그냥 정리할게요. 얘는 꼬꼬뿔 싸싸.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20도 빼기 10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코사인 10도죠. 그래서 얘는 얘랑 통째로 약분이 되는 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인 20도 분의 1. 자, 얘는 역수. 뭐의 역수? 시컨트의 역수예요. 근데 문제는 코가 없죠. 그러니까 코가 있는 시컨트로 나와야 됩니다. 코가 있는 시컨트. 둘 중에 하나라도 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인 역수는 코시컨트고요. 코사인 역수는 시컨트예요. 왜? 둘 중에 하나라도 코가 있어야 되니까. 탄젠트 역수는 코탄젠트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코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27번 요거 한번 가볼게요. 수식 문제 치고 잘 안 풀립니다. 자,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좀 가볼게요. 자,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되게 생각보다 조건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부터 따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충 눈치챈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잘했네요. 구하려고 하는 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면 싸고 풀고 싸예요. 그러면 싸고 풀고 싸를 만들려면 알파 베타 빼고 나머지가 넘어가 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첫 번째 식 사인 값만 넘겨주고 두 번째 식 코사인 값만 넘겨줘서 제곱하는 걸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 곱하려면은 맨 처음씩 제곱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인 감마를 넘겨서 제곱하는 게 편해. 오케이.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제곱 베타가 사인 제곱 감마로 나오겠고, 이것도 코사인 제곱 알파, 2배의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제곱 베타, 그게 코사인 제곱 감마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둘이 그냥 통째로 더해준다면 좌변은 좌변끼리 더했을 때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 알파랑 코사인 제곱 알파 합쳐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게 저 2가 어디 갔냐? 2가 어디 갔냐? 얘가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얘네 그쵸? 요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베타랑 코사인 제곱 베타 합쳐서 1로 나오고요. 우변은 사인 제곱 알파, 감마, 코사인 제곱 감마 하니까 1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1 넘겨서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좌변에 나오는 게 2배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답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답이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 2까지는 미안해 숙제로 가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숙제로 가고요. 배각 하나만. 스텝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배각 하나만. 자, 사인 2배각이라고 한다면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죠. 그래서 싸고 풀고 싼데, 그쵸? 싸고 풀고 싼데 각이 다 똑같으니까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 같은 경우에도 코사인 세타 빼기 플러스 세타니까 꼬꼬마 싸싸 뭐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중에서도 얘는 무슨 변화?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꾼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둘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나오죠? 코사인 제곱 세타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세타. 적분할 때 썼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세타도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탄젠트 2배각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자, 탄젠트 2배각에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로 세타 플러스 세타로 갈 수 있는데 1마 탄탄불탄으로 가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 탄젠트 세타로 나오네요. 사실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두 직선 사이에 끼인 각 구하는 탄젠트 덧셈 정리 자체가 쓸만하지 얘 2배각은 나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얘는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코사인 2배각은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막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오는 것도 막 튀어나와야 돼요. 진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요거. 요거는 그래도 별 하나 정도는 줘야지 뭐. 별 하나 정도는. 얘는 몰라도 돼요. 얘는 몰라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어차피 이것만 알면 되는 거라서. 근데 얘는 아마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거 제곱할 때 그렇죠?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럼 얘네들 다 하면 1이잖아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아 얘가 지금 1 플러스 사인 2 세타네 이걸 보고 이게 생각이 나요?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꽤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때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 하나 정도 필요한 거고 얘는 몰라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 백악공식까지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39번까지만 일단 숙제로 갈게요 백악공식까지만 아 미안해 그냥 숙제를 내버려서 하하하하하 하하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있어 와 여기